재질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넣는 게 바로 여기 매티리얼. 여기서 질감을 찾아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질감이 들어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었죠. 바로 여기. 바로 여기서 내가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매티리얼, 재질을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나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처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이 항목을 누르면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공유 폴더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공유해 가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가져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래네요. 네, 모래 선택해서 열기. 자, 여기다가 모래.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모래 재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모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요 버튼이 재질 만드는 거였어요. 자,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이 맵소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맵소스의 크기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텍스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을 이용하면 이렇게 텍스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 방향도 우리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크기와 방향을 한번 조절해 보실까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즉 스케치업에 있는 재질 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V-Ray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 동그라미, 요거 에셋 에디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타일을 열었어요. 얘를 여기다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왜 안 나올까요? 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네요. 여기에 상세한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자, 선택을 하면 여기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요. 선택을 하면 내용 바뀝니다. 그죠? 선택을 하면 여기 내용이 바뀌어요.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오게 돼요. 렌더링해서 확인. 질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재질 주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자, 바로 여기 더하기 키 있죠?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매티리얼이 여러 가지 매티리얼들이 이만큼 나옵니다. 다양한 매티리얼들이 있는데 몇 가지 안 써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 제너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에미시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툰 오버리드라든지 오버리드 요 정도 사용합니다. 자, 먼저 제너릭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제너릭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보시면 디퓨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여기 누르시면 아이고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그래서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럼 재질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을 바꿔서 재질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재질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모습인데 요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눌러 보시면 제너릭 일반적인 형상이고, 패브릭 천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플로어 바닥이고, 그라운드 지표면이고, 그 다음 월 벽면입니다. 그 다음 구슬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만든 재질이 어떤 재질인가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면으로 만들어진 재질인지 천으로 만들어진 재질인지, 혹은 이런 구슬 모양의 곡면에 많이 들어가는 재질인지, 그래서 이걸 보고 미리 보고 잘 만들어졌나 아닌가를 체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 바꿔 보시죠. 가장 일반적인 건 제너리 한번 바꿔 보시죠. 자,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단순히 컬러만 넣지 않고 아까처럼 사진을 불러다가 넣는다는 거죠. 바로 여기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바둑무늬가 있을 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맵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많은 맵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맵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써야 될 맵이 뭐냐면 맨 위에 비트맵이요. 이 비트맵이 사진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사진을 가져와서 주는 맵을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비트맵 클릭하면 사진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떠요. 자, 대리석을 볼까요? 대리석 안 이쁘네. 나무 아니고 마루. 네, 제가 데크를 하나 선택해 봤습니다. 데크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내용이 바뀌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포토샵에서 다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럼 다시 여기가 지금 비트맵인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 왼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 위로 올라가 주시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까는 회색이었던 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텍스처를 이용해서 크기를 다시 지정해 주시면, 자, 어떤가요? 나무 질감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나무 질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그룹을 만들었고요. 이 위에다가 원을 그리고 푸시 앤 풀, 다시 사각형 그리고 푸시 앤 풀.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다시 재질을 보면 그 다음 재질이 뭐냐면 여기 리플렉션이요. 리플렉션이 뭐냐면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하는 재질.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하는 거, 그걸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그냥 여기 있는 이 값을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리플렉션 하게 됩니다. 이거는 렌더링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반사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바닥 재질은 리플렉션을 잘 줘요. 바닥, 유리, 스틸,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것들 있죠. 플라스틱 재질은 이렇게 리플렉션을 많이 줘요. 그래야 마치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는 값들을 보면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플렉션을 얼마나 깨끗하고 맑게 반사할 것이냐, 그거예요. 이 값을 낮추면 리플렉션이 탁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리플렉션을. 자, 이 부분 제가 여기만 리전 렌더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여기만 다시 렌더링 할 건데, 지금 보면 리플렉션이 이렇게 깔끔하게 일어났는데 글루스니스 값을 낮추게 되면 이렇게 거의 일어난 듯 안 일어난 듯. 무슨 얘기냐면 뭐라 그러지? 불투명 유리에 반사되는, 그러니까 투명 유리에 반사될 때하고 불투명 유리에 반사될 때가 다르죠. 근데 이거 불투명 유리에 반사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반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불투명 유리에 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흐릿한 거죠.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걸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좀 최대한 확대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리플렉션이 들어간 걸 보이는데, 그 밑에 쪽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리플렉션 라인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도 리플렉션이 보이긴 하는데 불투명 유리처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질감을 어두운 걸로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처럼 어두운 질감이 들어가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흐릿하게 들어간 거. 자, 반대로 이 글루스니스 값을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렷하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차이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렇게 또렷하죠. 근데 리플렉션 글루스니스 값을 이렇게 살짝 낮추면 요 끝에 부분이 흐릿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 물체가 있는 이쪽은 또렷한데 이렇게 멀리 갈수록 흐려지는 거죠. 마치 불투명 유리에 리플렉션 들어간 것처럼요. 자, 나머지는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뭐 프레넬 반사, 이 프레넬이라는 수학자가 계산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똑바로 내려다본 것보단 이렇게 사선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거의 수평에 가깝게 바라본, 그러니까 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게 생각보다 반사가 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프레넬 반사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IOR 값, 굴절률은 어떻게 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나머지 여기 무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가 굴절이라는 항목이에요. 굴절. 그거는 이제 얘한테 줘보도록 하죠. 요 재질한테 한번 굴절을 줘보도록 하죠. 다시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죠. 제가 투명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투명이라고 했어요. 투명. 리플렉션 값만
100%로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 리프렉션 스펠링이 두 개가 달라요. FRECT, 여기는 FLECT. 반사는 LECT, 그 다음에 굴절은 RACT. RACT 좀 달라요. 리프렉션입니다. 이 값을 주면 돼요. 역시 이 IOR 값 역시 굴절률입니다. 굴절률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또렷하게 굴절을 해줄 건가. 아니, 이 값이 낮아지면 굴절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일단 굴절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재질을 여기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렌더링을 해보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사물이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이렇게 재질이 굴절돼서 표현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이제 좀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굴절된 모습.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굴절돼서 사물이 나오게 됩니다. 투명한 재질을 투과해서 굴절하는 거죠. 그 뒤에 배경이 다 이렇게 굴절돼서 나옵니다. 투명한 질감 줄 때 사용하면 돼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실까요? 자, 이번엔 나무 재질을 만들 겁니다. 나무라고 할 겁니다. 나무. 그리고 이렇게 디퓨즈에 가면, 자, 비트맵에서 어떤 걸 불러올 거냐면, 여기 나무라고 하는 질감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온 재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칼라가 있고 흑백이 있고, 칼라, 흑백, 여기 한 짝이에요. 여기 한 짝입니다. 제가 얘를 선택했습니다. 요걸 디퓨즈에다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열기. 자, 여기다가 줘보도록 하죠. 사이즈가 안 맞죠? 자, 사이즈 키웁니다. 텍스처 위치 맞추고 크기 맞추고. 자, 크기가 안 맞는 건 당연해요. 자, 클릭해서 이동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크기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때요? 마치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거 PNG 파일이라 그렇습니다. PNG 파일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섀도우가 있네요. 어떻게 나오나요? 뒤에 나무로 나오나요? 사각형으로 나오나요? 사각형으로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세팅해 보시죠. 렌더링을 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거 맵 가져올 때 네트워크를 가져오잖아요. 렌더링 할 때 에러 나요? 네트워크를 가져오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컬에 있는 걸 쓰셔야 돼요. 내 컴퓨터에 있는 데를 쓰셔야 돼요. 자, 렌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투명이 아니고 그냥 여기 까맣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화면상에서는 투명하게 보이는데 렌더링하면 투명하지 않은 거죠. 자, 재질을 하나 더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항목 보이시나요? 오파시티가 우리나라 말로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투명, 불투명. 자, 쭉 갑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맵 있죠. 맵을 불러올 겁니다. 어떤 맵이요? 비트맵이요. 이때 우리가 썼던 게 요거였잖아요. 그 옆에 있는 얘예요. 어떤 거냐면 이 맵은, 오파시티 맵은 불러들인 이미지 혹은 내가 가져온 맵 있죠. 맵에 검정색은 사물을 투명하게 만들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즉 이 이미지의 검정색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지를,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만들어요.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만들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자, 열기.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투명하게 됩니다. 렌더링하면 결과물이 달라져요. 이렇게요. 어떤가요? 오브젝트가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림자가 어떻게 나오나요? 나무 그림자 그대로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범프 맵이요. 여기 보시면 범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범프. 자, 똑같이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 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제 지우죠. 범프 맵은 아주 작은 올록볼록함, 아주 작은 올록볼록한 느낌을 만들 때 쓰는 게 범프입니다. 자, 그럼 범프 맵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재질을 만들고, 자, 여기는 벽돌이라고 했습니다. 벽돌 1이라고 했습니다. 벽돌 1이요. 2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비트맵에, 자, 벽돌 질감을 불러와 보죠. 벽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있죠? 얘를 불러올 겁니다. 자, 열기. 그리고 이 벽돌을 지정해 주도록 하지요. 너무 작으면 안 좋으니까 크게. 텍스처. 질감을 크게 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크게 줬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게 한번 줘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여기 범프 얘를 눌러봅니다. 똑같아요. 맵 자리 있죠? 맵에 비트맵에, 자, 요 하얀색하고 검정색이요. 하얀색은 사물을 앞으로, 검정색은 사물을 뒤로 들어가게끔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이게 범프맵이요. 다시요. 범프맵은 불러들인 이미지 혹은 불러들인 맵에 하얀색 부분은 앞으로 돌출, 검정색은 뒤로 후퇴해 보이게끔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렌더링.
요철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요철 느낌이 나나요? 여기 이런 부분들 보면 요철감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범프맵의 요철은 되게 작아요. 아주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값을 보시면 여기 어마운트라는 값 있죠. 이 값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한 10까지 올려봤습니다. 아주 많이 올린 거죠. 자, 다시 한번 렌더. 이렇게 요철감이 조금 더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제 범프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화장지 보면 휴지 보면 엠보스 휴지 있잖아요.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보도록 하죠. 여기 재질 하나 다시 또 만들어 보죠. 뉴 제너릭 벽돌 2번. 이번엔 벽돌 2번으로 제가 재질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사각형을 하나 또 만들 겁니다. 렉탱글. 자,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줄 거예요. 자, 똑같이 벽돌 줄 겁니다. 똑같은 재질을 줄 거예요. 똑같은 재질 줄 겁니다. 다만 뭐가 달라질 거냐면 범프가 아닌 맵을 줄 겁니다. 범프가 아닌 다른 맵을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범프가 아닌 다른 맵을 줄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좀 낫겠네요. 뒤에는 얘가 범프예요. 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걸 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뒤에는 범프고 앞에는 제가 새로 줄 맵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 얘를 눌러 보자고요. 그러면 없던 게 하나 이렇게 쭉 생겨나요. 얘가 아닌가? 여기다. 네, 여기. 얘가 아니고 여기. Add Attribute요. 가운데 있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버튼 3개 중에 가운데 버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Displacement라고 하는 맵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얘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Displacement, 느낌표하고 이렇게 Displacement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자, 켜고 그 다음 맵을 불러오겠습니다. 요 검정색 흰색이요. 다시요. 이거 맵 지우죠. 얘는 맵을 지우겠습니다. 얘는 맵을 지워요. 맵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얘 눌러주세요. 얘 누르고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맵이 지워집니다. 다시 맵 지워주세요. 범프 맵은 그냥 줘도 돼요. 범프 맵은 그냥 줘도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반드시 그룹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룹이어야만 가능해요. 그냥은 안 돼요. 잊어버리고 있었어. 자요. 선택하고 맵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맵을 지정해 보시죠. 여기 에디트 보시면 여기 사이즈 나오니까 사이즈 여기서 키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여기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에디트 버튼 누른 다음에 사이즈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은 텍스처가 안 돼요. 그룹은 텍스처가 없습니다. 텍스처 없어요.
이거 오픈해서 여기 들어가야 여기도 텍스처가 없죠? make unique 텍스처 쓰셔야 돼요. unique 이걸 하면 텍스처가 활성화돼요. 그거 안 할 거니까 이렇게요. 자, 렌더링. 범프 맵은 이렇게 요철감 있는 올록볼록한 느낌이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오브젝트를 변형하는 겁니다.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그 형상을 보여주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이런 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산맥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산맥 표현할 때요. 산맥을 표현할 때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가 산맥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요. SF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주선이 그 행성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산맥이 올록볼록볼록 나오다가 진짜 이렇게 산들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써요. 실제로 오브젝트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맵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이 어마운트 값을 제가 늘려보도록 하죠. 10으로요. 굉장히 강하게 넣습니다. 많이 왜곡이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곡된 거 보이시나요? 물체를 변형을 주는 겁니다. 물체를 변형을 줘서 진짜 모델링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그에 비해서 범프 맵은 이런 느낌 자체가 안 나는 거죠. 어떤가요? 완전 요철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어마운트 값을 작게 주세요. 작게 줘야 벽돌처럼 딱 나오죠. 이렇게. 한 0.5.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줄눈 표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죠.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줄눈 표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제너릭. 제너릭 다 들어갔네요. 오파시티 범프. 네. 자, 얘는 지우고 다시요. 자, 이번엔 여기 보시면 에미시브라고 하는 질감이 있습니다. 여기요. 요 질감이요. 얘는 전등이요. 제가 전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 지우고 제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메이크 그룹. 그리고 시간대를 밤 시간으로 만들 겁니다. 얘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그리고 얘는 밤 시간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요. 깜깜한 밤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렌더링 하면 이렇게 깜깜한 시간이 되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물을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바로 여기 메시라이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조명처럼 되는 거죠. 렌더링 하면 이렇게 조명 효과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조명의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미시브라는 매티리얼입니다. 선택을 하고 자, 질감을 선택해서 줘보도록 하죠. 특별히 뭐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아무리 눌러도 바뀐 건 없어요. 렌더링. 얘도 조명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에미시브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뜻이에요. 야광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자기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런 재질이요.
네온등 같은 거 그리면 이렇게 네온 사인 이렇게 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질을 주거나 이렇게 재질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인텐시티가 바로 조명에 밝기니까 올려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선 효과가 안 나네요. 바닥을 만들어 놓고 보면 조금 나을까요? 자, 렉탱글 바닥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렌더링. 그럼 이렇게 바닥이 보이죠? 얘가 인텐시티를 10으로 줬기 때문에 많이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인텐시티를 1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죠? 자, 얘네들이죠. 바로 요 부분. 요런, 아이고, 얘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질감 효과를 줘볼까요? 선택하고, 자, 에미시브, 그 다음에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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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 자, 하도 티가 안 나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죠.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빨간색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나중에 색상을 바꿔도 되니까. 자, 제가 이렇게 줘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아이고. 다시 흰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제가 조금 어둡게 했네요. 이렇게 티가 나라고 제가 조금 어둡게 했습니다. 렌더. 그럼 이렇게 조명처럼 효과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재질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메쉬라이트로 줘도 되고, 지금처럼 에미시브로 줘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별한 건 없지만 여기 툰 오버리드라는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툰 오버리드요. 만화처럼이에요. 만화처럼. 이렇게 만화처럼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자, 시간대를 제가 낮 시간으로 바꿔보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다가 제가 재질을 부여해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다가 툰 오버리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렌더. 옵션이 베이스가 기본인데 얘를 넌으로 두지 마시고 에미시브로 주세요. 밝게 빛나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오파시티 불투명이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위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선의 굵기란 뜻입니다. 1.5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체 렌더링을 됐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죠. 툰이라는 게 웹툰, 카툰 이런 식으로 만화적인 느낌을 만들고자 할 때 쓰는 게 툰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질들에게 툰 렌더, 즉 웹툰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툰 렌더를 주게 됩니다. 여기 지금 렌더 옵션입니다. 여기 렌더 옵션인데, 렌더 옵션에 보시면 여기 컨투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켜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전체 툰 렌더가 됩니다. 여기 위드 보이시죠? 일반 재질로 제가 여기를 바꿔놔 보도록 하죠. 일반 재질로 제가 놓죠. 재질에 보시면 셀렉트, 네, 일반 재질로. 자, 제가 일반 재질로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투어라는 항목을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밝게 해볼까요? 4시. 자, 렌더링. 전체가 이렇게 어둑어둑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웹툰처럼 전부 렌더링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툰 렌더입니다. 그러니까 툰 렌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툰 렌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굳이 재질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 장면, 전체 씬에다가 이렇게 툰 렌더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웹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주로 웹툰 작가들이 이런 장면 안에 배경들 있죠. 길거리라든지 이런 투시도 같은 거 그리기 힘들 때 주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한 다음에 이렇게 툰 렌더 많이 사용해요. 요 기능을 많이 써서 배경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기다가 빨간색 재질을 줄 거예요. 제너릭해서 제가 빨간색 재질을 줄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재질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빨간색 재질을 주었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다시 사각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푸시 앤 풀. 자, 그림자도 주었고요. 자, 여기는 흰색을 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빨강이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엔 흰색으로 주죠. 그래서 재질을 흰색으로 만들고, 자, 흰색 질감을 주었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렌더링 할 건데 이 뒤쪽에서 렌더링 할 겁니다. 자, 렌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시죠. 이 부분 빨갛게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앞쪽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렌더. 앞쪽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뒤쪽으로 봅시다. 이쪽으로 봅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든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밑에 색상은 빨간색,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색상은 흰색. 바로 이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물든다는 거죠. 조명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사물에 이렇게 빛이 닿고 이 색상과 함께 이렇게 빛이 나가는 거죠. 세컨더리 레이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이, 즉 빛이 이렇게 와서 사물에 빛이 닿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될 때 이 사물의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반사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드는 현상이 나와요. 이 물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오버리드 매티리얼입니다. 보시면 여기 눌러보시면 오버리드 매티리얼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시면 기본 재질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기본 재질은 빨강이에요. 기본 재질은 빨강인데 여기 GI 값 보이시죠? GI로, 즉 다시 말해서 세컨더리 레이가 나갈 때 세컨더리 레이의 색상이 뭡니까? 라고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세컨더리 레이는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재질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바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자, 그러면 렌더링 했을 때 여기 빨갛게 물든 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하얗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물들은 게 사라졌죠? 여기 오버리드 매티리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